기사가 올라와 한번 말해볼까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노제팬 보이콧 운동이 2개월이 지나도록 전혀 진정이 되지 않고 있다. 여름 용두사미로 끝나기는커녕 더욱 확대될 뿐이다. 어제 일본 정부 관광국은 8월에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이 30만 8,7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8%나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살펴보면 지난 8월 한국의 국제공항 인천에서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약 97만 명, 지난해 같은 기간 120만 명보다 19.5%가 감소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인천공항에서 손님이 7월보다 감소한 지역은 사가현이 마이너스 55.3%, 아사히카와 마이너스 46.5%, 오이타 마이너스 46.2%, 삿포로 마이너스 37.8%, 구마모토 마이너스 33.4%, 오키나와 마이너스 26.2%, 기타 규슈 지역 마이너스 24.7%, 미야자키 마이너스 22.3%, 아오모리 마이너스 22.1%, 가고시마 마이너스 21.8%, 다카마스 마이너스 13.4%, 도야마 마이너스 13.4%, 마치야마 마이너스 8.2% 등 19개 도시에 이른다고 합니다. 대도시에서도 도쿄가 4.6%, 오사카 12.3%, 후쿠오카 17.1%로 모두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 전국 47개 도도부 현중 모두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 증가하고 있는 지역도 있는데 니가타 10.2%, 센다이 5.3%, 나고야 2.8%, 시즈오카 2.1% 등 8개 지역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국관세청이 9월 16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일본산 맥주 수입액이 22만 3천 달러로 7월에 434만 2천 달러에서 크게 떨어졌는데요.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8월에 756만 6천 달러였던 것이 현재는 놀랍게도 34분의 1로 대폭적인 감소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거의 망해가는 수준이죠. 이 정도면.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발표한 잠정 집계에 따르면 일본 자동차 브랜드별 판매량이 닛산이 전년 동월 대비 87.4% 감소, 혼다가 80.9% 감소, 인피니티가 68% 감소, 도요타 자동차가 59.1%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단 도요타 자동차의 렉서스 브랜드는 7.7%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밖에 담배가 92.7% 감소, 비디오 카메라도 70.9%로 감소, 전반적으로 감소하였고 유니클로도 지난달 넷째 주 결제 금액이 전월 동기 대비 70%나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용기기도 83%나 마이너스라는데요. 한국의 미용실이 커피가게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자영업이며 전국에 6만 6천 점포가 있는데 화장품은 대부분 시세이도 등 일제가 애용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만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 184개에 대해 불매 조례가 의결되면 공공기관에서도 일본 제품 구매가 제한되는 것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끝맺었습니다. 참고로 일본 재무성이 18일 발표한 무역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식품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40.6% 감소하여 24억 엔으로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한일 관계의 악화를 받아 한국에서 일어난 일본 제품의 불매 운동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품목은 밝히진 않았는데 대기업 맥주 관계자의 말을 따르면 불매 운동에 영향이 있다고 입장을 밝혀 장래가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 마이너스로 한 30-40% 정도 감소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의 이제 관광이나 이런 부분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봄에 예약을 해놨거나 예약 취소를 못하니까 그냥 갔다 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야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일본 반응입니다. 한국과 무역하는 이상 예상을 했어야 당연히 위험. 한국과 무역하면서 이런 부분을 예상하는 걸 좀 웃기죠. 자신들이 제품을 안 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사단을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신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주식보다도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소매용은 이제 거의 사라진 것일까? 나머지는 업무용일까? 이 또한 한국 기업의 치명상의 연결. 네, 지금 소매용은 이제 노제팬 해가지고 지금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업무용 이런 부분은 아직 해결돼 안 되는 부분이 있긴 있죠. 왜냐면 복사기나 이런 부분에서 워낙에 압도적이고 카메라나 이런 부분에서 제1위 규명. 이거 일본 회사는 한국 사람이 수출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안 하면 제일인가? 네가 제일이다. 한국과 장사하면 이렇게 되면 한국은 없는 것으로 해외 전개를 생각하자. 한국은 위험하다. 좀 이게 웃기긴 한데 본인들이 수출을 안 해가지고 본인들이 피해를 보니까 한국이 위험하다. 이 무슨 논리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일본 투어에 기생하고 있는 한국 여자 프로골퍼는 침묵의 날들. 여자 프로 골퍼들이 지금 돈 벌고 있다는 얘기죠. 일본에 가서. 개인들이 이거 대회를 참가 안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일본에 사는 이상은 아베 신조와 고노타로의 세습 바보와 바보 같은 유권자의 위험을 상상해 경영 방침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 일본은 장인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무슨 기술에 이렇게 가업을 물려주는 거를 최고로 치는데 이 정치를 물려줍니다. 이 정치를 물려주려면 상식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좀 상식적으로 좀 사회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을 앉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냥 국내 제외와 아베 정권의 비리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한국의 양파 남자만 보도하고 있다. 와이드쇼도 비판해야지. 지금 일본에 이제 태풍이 와서
재해가 발생한 상황하고, 그다음에 아베 정권에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지금 전혀 보도를 하지 않고, 지금 한국의 그 조국 장관이죠. 딸의 그 학교 입학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동양대 교수 와이프에 대한 사모펀드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보도량이죠. 이런 부분을 계속 보도하니까 결국 일본 국내 뉴스가 한국 뉴스 때문에 묻히는 상황입니다. 슈퍼김치 국산뿐, 한국산은 불매. 근데 지금 일본에서 그러니까 한국산을 불매할 만한 게 김치밖에 없어요, 사실. 다른 관계가 됩니다. 이 경색이 되는 것은 일본이 먼저 시작을 했죠. 일본이 반도체 세계 소재 수출 규제를 하고 난 다음,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화이트리스트 국가 배제가 되고, 우리나라도 그거에 맞대응해서 화이트리스트 국가 배제, 그리고 지소미아 파기,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점점 어려워져가는 한일 관계가 되는 거죠. 물론 일본이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본이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참 좋겠는데 안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한국 불매 운동의 돌파구, 특히 여행업계죠. 돌파구로 중국에서 돌파구를 찾는 일본 관광업계입니다. 지금 중국 항공당국이 국적항공사에 중일 간 신규 노선 개설 허가를 했습니다. 자, 이 신규 노선 개설을 하게 된다는 것은 일본의 허락이 없으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일본에서 허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 오케이 사인 나서 이게 허락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행 및 관광객 수요 증대가 지금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디가 신규 노선이 개설이 됐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민항총국이 CAAC라고 부릅니다. 중국 저병항공사 길상항공에서 난징에서 아오모리 노선이 신규 개설을 허가를 했습니다. 이번 허가로 주 7회 노선 운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아오모리 공항에 취항 중인 국제선을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대한항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바항공이 있죠. 타이페이에서 출발하는. 그리고 다음 달 27일부터 중국 OK항공이 천진선을 다시 재개를 한다고 합니다. 접었다가 다시 재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난징에서 신규 노선 개항을 하죠. 그래서 이번에 네 번째 국제선이고, 국내 중국 그 대륙선으로 보면 두 번째, 난징하고 천진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천진보다 난징이 더 크기 때문에 난징선을 더 중요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오모리 공항의 반응이 참 중요한데요. 신규 고객 맞이에 들뜬 모습이라고 합니다. 현재 아오모리현은 한일 관계 악화에 따른 일본 불매 운동으로 방일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소식 계속 들립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들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 경제가 흔들리고 있죠. 그래서 그 아오모리현에서 한국에 대한 호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 미무라 신고 아오모리현 지사가 이렇게 이달 초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한항공 8월 이용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86명이 줄어든 2,394명으로 이용률은 23.9%나 감소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9월 이후로는 한국인의 숙박시설 신규 예약이 아예 들어오지 않고 있다. 노선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도 대한항공이 운항 유지를 약속하고 있지만 관광객 복귀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얼어붙은 한일 관계로 현내 숙박시설에 대한 예약 수가 급감하고 있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한일 관계 상황에 따라 이보다 더 상황이 나빠질 것을 우려해 현지 정보 수집 등 대응 마련에 나서겠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죠.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오모리현 지사까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취향을 보는 업계의 분석을 한번 보면, 일본이 중국 항공사의 활발한 중일 노선 확대를 바탕으로 해서 위축된 관광 수요를 중국에서 찾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일본에서 관광객이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이에요. 두 번째 한국. 그래서 중국 관광객 숫자를 더 늘리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지금 중국 국정항공사의 일본 증평 계획을 보시면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중국 동방항공, 상하이항공, 춘추항공, 하이난항공, 심천항공, 쿤민항공, 이 항공사들이 일본 노선 신규 개설 및 증평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 항공당국의 중일 노선이 계속 확대가 돼가고 있는데요. 올해 초부터 확대가 많이 되고 있어요. 올해 초에 중일 노선이 확대가 됐는데, 그 이유는 중국에서 일고 있는 일본 관광 붐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됐죠. 우리나라가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많이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했던 나라가 일본이 되는 거예요. 일본이 그때 많이 들어가면서, 그러면 우리 일본의 관광객 유치를 더 해보자, 한국에 못 가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일본의 관광 붐이 많이 늘게 된 겁니다. 이 관광 붐에 대한 수요 대처를 통해서 그 중일 노선이 확대가 됐죠.
신규 국제 노선 80개가 인가를 했는데 중국에서 일본 간, 전 세계 간, 그 중에 절반 이상 46개가 중일 노선이 된 거죠. 이로 인해서 중일 노선은 화물편을 제외하고 주당 227편이 더 늘어나게 됐는데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그 중일 노선만 늘려야 되냐? 아니죠. 일본 입장에서도 일중이죠. 중일 노선을 다시 늘려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자기들도 과실 또 따먹어야 되니까 늘려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해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활발한 노선 확대에 따라서 일본 항공 당국도 중국행 신규 노선 개설에 나설 가능성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즉 줄어든 한국인 방일 관광객을 중국발 여행 수요로 대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또한 중국인 관광객이 그동안 한국의 LLC 저가 항공을 통해서 한국의 허브가 돼서 예전에 마구잡이식 불매운동에서 지금의 자생적인 불매 소비자 운동은 무턱대고 불매를 외치는 수준에서 벗어나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많이 다릅니다. 전례 없이 꾸준하고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목표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일본 제품은 사서 안 된다는 차원을 넘어서 일본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불매가 오히려 우리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면 과감하게 제외하고 대신 상징적인 기업, 브랜드, 제품을 불매 운동의 타켓으로 삼고 있습니다. 일본 1위 기업이면서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단일 의류 브랜드로 유일하게 1조 3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유니클로, 수입산 맥주 부동의 1위였던 아사히를 비롯한 맥주류, 일본의 자존심인 일본 자동차, 가전제품, 그리고 일본 관광이 불매 운동의 핵심 목표로 설정되었고 이들에 대해선 소셜미디어,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등 소비자 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만든 게 아니라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개개인이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인증샷을 올리는 등 서로를 독려하고 시간이 갈수록 견고해지는 게 지금까지 불매운동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인 것입니다. 개개인이 소셜미디어가 불매운동에 기름을 부어 시민단체나 정치권 등 이렇다 할 구심점이 있는 게 아닌데도 서로를 확인하는 장으로 작동하면서 불씨를 이어나게 만들 뿐 아니라 불매운동이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세계 최고의 통신망과 깨어있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세대 간의 벽도 허물어졌고 사회 참여에 적극적인 20대에서부터 40대가 불매운동 초기에 합류했다면 10대 청소년들과 5, 60대 이상 장년들까지도 세대를 막론하고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베야 어쩌냐? 대한민국 국민은 니들과 다르거든. 우린 끝까지 갈 거거든. 역사를 지우고 한국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 반도체 소재 부품을 수출 규제로 한국을 위협하려 했던 아베는 이제부터 제대로 반격을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이달 안에 일본산 고순도 프로세서 의존에서 완전히 독립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일본 경제보복 이후 3개월 만으로 국내 대기업의 첫 번째 소재 독립 사례가 되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일본산 고순도 프로세서 재고가 어느 정도 남아있지만 이달 안에 국산 테스트를 종료하는 방침이고 바로 양산에 투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일부 반도체 공정에서 일본산 고순도 프로세서를 국산품으로 대체하였으나 현재 3개월치의 일본산 재고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후부터는 국산으로 대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반도체 등 다른 소재 부품 산업에서도 탈일본의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문제는 이로 인해 일본 소재 부품 기업들의 판로가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원성은 고스란히 아베로 향할 것이며 여행 불매로 인한 여파도 자민당이 텃밭으로 모든 원성은 자민당과 아베가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베 정권의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을 걸려도 개발하지 못한다고 협상해야 한다던 토착 외구들에게는 아주 좋지 않은 소식이겠네요. 아베야, 그러게 건드리질 말았어야지. 이제 어쩌냐? 전문가들은 불매운동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인 득과 실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제안하지만 우리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지금은 옛날의 대한민국이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5G 통신망과 그리고 깨어있는 국민과 세계를 뒤덮을 한류라는 문화의 힘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IMF 위기 상황에서도 온 국민의 힘으로 단기간에 뚫고 나와 세계를 놀라게 했듯이 이제 역사를 지우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수출 규제로 위협하려 했던 아베 정권에게 우리 국민의 힘을 제대로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 순수한 우리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한국민의 위대함을 보여줍시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을 넘볼 수 없게 일본을 짓밟고 일어나